장 출발까지 한 30분가량 남겨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나온 이슈들 점검하면서 우리 시장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MTN 이하경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5월엔 주식을 팔아라라는 주식 격언, 그거 아니다, 이제는 다를걸? 이라는 시각들도 많은데요. 일단 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이틀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기대감에 불과한데요. 특히 나스닥의 강세가 연이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3대 지수 중에 많이 올랐고요. 어제도 상당히 대범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연초 이후 지수를 거의 회복하면서요. 연말 대비 불과 마이너스 1.8% 수준까지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11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분류에서는. 그중에 기술주 섹터는 특히 연초 이후 주가를 이제 회복하는 아주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도 섹터별로 보면 물론 에너지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헬스케어 섹터와 기술 섹터의 오늘 반등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헬스케어에서는 제약주죠. 대표적인 것이 파이자입니다. 파이자가 이제 사람을 상대한 임상을 시작했다는 것을 발표하면서요. 2.37%나 올라가면서 헬스케어 섹터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대표적인 주식이 오늘 바로 파이자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뭐 빵을 비롯한 뭐 몇몇 종목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조금 더 분석해주세요. 지난주에 이제 이제 빅5 주식들이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결같이 아주 긍정적이었거나 예상보다는 선방했다. 괜찮았다. 그리고 혹시 안 좋더라도 4월 말부터 4월 중순 4월부터는 상당히 또 수요가 회복했다는 얘기를 보이면서요. 빅5들이 어저께도 시장을 주도했고요. 오늘도 역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보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딱 보시다시피 어제 오늘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1%씩 올라가면서요. 지금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연초 이후 주가를 훨씬 뛰어넘는 건 물론이 되겠고요. 네. 애플도 지금 연초 이후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애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쉬는 기간에 지난주에 쉬는 기간에 4월 말부터 아주 수요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배당과 자사주를 예상만큼 일단은 더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아마존도 시장에서의 그 주가는 떨어졌지만 아마존에 대한 월가 평가 $3,000 목표 주가 쏟아졌다 얘기했는데요. 오늘 좀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도 역시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이제 빅5 중에서 구글,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특히 알파벳도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는 선전했다는 얘기를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의 매출 증가. 물론 전 분기 대비보다 마이너스였는데요. 광고 매출이 괜찮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구글의 알파벳인데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메가캡, 메가라는 것은 그 초대형주입니다. 라지캡이 대형주면 더 큰 거, 초대형주, 우리를 보면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메가캡 기술 섹터 중에 탑픽으로, 이 모든 것 중에 탑픽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625에서 1705로 올리면서 지난주의 고점을 다시 가뿐하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해요. 이제 물론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더 분명히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코스트입니다. 데이빗 코스트는 대표적으로 리서치 헤드거든요. 그러니까 네노라는 사람인데요. 빅5 종목의 추가 상승 여력은 지금 수준에서 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시장에 비해서 나머지 500개 종목에 반대에 있는 거가 495개 주식은 앞으로 10%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 앞에 빅5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밖에 오를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도 뭐 이분의 주장이 되겠고요. 다만 분명히 제가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뭘까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딱 보시면 이거 안 보인다 그러실 텐데요. 이 오른쪽에 5개 있죠. 이게 오른쪽에 5개가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5개의 시가총액이거든요. 5개의 시가총액인데 왼쪽에 숫자 안 보이는 수많은 글씨들 있죠. 이거 아무도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안 보이거든요. 이 주식이 350개입니다. 뭐냐면 S&P 500의 하위 350개의 합보다
이들이 5개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은. 5개가 그냥 잠식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장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본격적인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국내 시장은 어떤 그림 그릴까요? 네,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집에서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란 뉴스 하나 봤습니다. 몇 번 그 보신 분 계시고 아마 SNS에서 좀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뉴스 채널 중에 하나인데요. 뉴스 채널 하나인데. 네. 탑픽 뉴스로 말이죠. 네. 탑픽 뉴스로 탑1으로 1700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헤드로 잡을까. 헤드라인을 코스피가요?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좀 심한 뭐 증권사들의 전망을 이제 모아놓은 기사가 되겠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물론 그 내용을 좀 기사를 보면 이거죠. 경제 실적 경제도 지금 안 좋은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여기요. 경제가 좋다고 손 드실 분 없단 말이죠, 지금요. 경제도 부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적 안 좋죠. 생각보다 안 좋은 게 많이 있고요. 다음 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이미 4월이 다 끝나갔고 5월 달도 뭐 그렇게 아직 회복 막 아직 출발하지만 아직 멀었잖아요. 실적 안 좋을 거 아는데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얘기하면서 지금 1900 뭐 이런 정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1700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증권사에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물론 증권사에서 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폄하할 마음은 없는데요.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이미 3월 주시장이 급락할 때요. 다 나왔던 얘기죠. 그때는 정말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언제 세상이 좋아질지를 희망이 없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2월, 3월 그때 보면 우리 대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네. 많은 분들이 불가했죠. 외출도 겁나했고 누구 사람 만나기도 어려웠죠. 네, 지하철 타시면 사람 지금도 별로 없지만 오늘부터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 거 다 느끼셨을 거죠. 근데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희망을 볼 수가 없었죠. 많은 사람 생명 위협, 어디 나가면 나가 기침만 하더라도 나도 아픈 거 아니냐 고민을 많이 하셨을 딱 그 당시가 네네. 이 모든 것이 있었던 얘기에 뭐 1700, 1600, 1500 떨어졌을 때거든요. 지금은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희망은 좀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좀 경제 활동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있고 물론 사업은 아직 안 되지만요. 미국도 이제 경제 활동 재개, 유럽도 이제 재개하는 나라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확진자 수는 넘쳐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시장은 통상 6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어느 시점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물론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리서치에서 말하는 거니까 뭐 저희가 폄하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1700, 1600, 1500 떨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1700선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래서 뭐 주식 큰일 났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다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돈을 하는 건 위험하죠. 시장은 이런 거랑 상관없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초보 개미분들이 너무 동학개미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계좌를 신경을 많이 들어갔고 신용장은 엄청 급속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자제하셔야 되겠고 이럴 때는 진짜 좋은 주식을 길게 보고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거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합니다. 회복이 안 된 걸 찾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그런 건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어떻게 극복이 되더라도 삶 자체가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는 전 세계 누구나 할 수 있고 저도 그쪽에 한 표를 던지는 입장입니다. 특히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면 요즘 보면 많은 곳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라든가요. 금융당국 보러 막 도와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저는 피해야 된다. 기업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지 이제 방향이 슬슬 이제 잡히시죠. 호가 상황은 뭐 그래도 플러스로 지수가 수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장 출발 또 함께 하시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